50억으로 평가된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는데 상속세는 무려 15억입니다. 팔 데도 없는 비상장 주식인데 값은 그렇게 붙습니다.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던 아들이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지분부터 내놓는 경우를 봅니다. 그러다 회사 경영권까지 흔들리고요. 회사 값어치는 그동안 훌쩍 커졌는데 그 값을 세금으로 낼 현금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. 하지만 그걸 거의 0으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. 그런데 그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한 날부터 준비하면 대부분 늦습니다. 요건 안에 10년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거든요. 상장도 안 된 주식은 팔 데도 없는데 무슨 값이 붙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세금이 15억이라니 그 값은 누가 어떻게 매기는 거죠? 이 비상장 주식도 재산이라서 상속세를 냅니다. 문제는 그 가치를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. 이 두 가지를 섞어요. 하나는 순손익가치예요. 최근에 3년간 번 이익을 기준으로 매긴 값이고 나머지 하나는 순자산 가치, 자산에서 빚을 뺀 값입니다. 이 둘을 3대2로 섞어서 주식 가치를 정합니다.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의 회사는 순자산 비중을 더 높게 보고요. 최근 3년이 좋았으면 그만큼 값이 올라가니까 대표님 체감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. 세율은 최저 10%부터 50%까지 올라갑니다.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50억이면 일괄 공제의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을 더 빼도 40억 넘게 과세 표준이 잡힙니다. 여기에 50%를 매기고 누진 공제를 빼면 약 15억.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예요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낼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. 재산은 주식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요.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름은 들어봤어도 우리 회사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이죠? 오래 키운 회사를 자녀가 이어받으면 상속재산에서 큰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.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300억, 20년 이상 경영했으면 400억, 30년 이상이면 무려 600억까지 공제해줍니다. 하지만 이 공제는 가업에 쓰던 재산에만 붙습니다. 대표님 개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공제랑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세 대상이에요. 우리 회사가 이 상속공제 대상인지는 규모와 업종을 봐야 하는데요. 중소기업이거나 매출 기준 안에 드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예 빠집니다. 또 여기에 부모님 요건이 숫자로 붙어요. 1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했고 지분이 40% 이상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상장회사라면 20% 이상 지분을 갖고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. 자녀 쪽은 세 가지입니다. 상속이 시작되기 2년 전부터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요.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을 하고 그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이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뒤라 대표이사 마감은 실제로 2년 6개월쯤 뒤에요. 이 두 기간은 무게가 다릅니다. 자녀 쪽 2년은 마음만 먹으면 채우는데 부모 쪽 10년은 경영 기간도 지부 보유 기간도 이미 지난 시간이라 되돌려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런데 요건을 다 맞춰 공제를 받아도 5년 뒤에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신고가 통과되면 그걸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이미 받은 공제를 5년 뒤에 다시 토해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 상속공제는 공제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봅니다. 공제받고 5년 동안 조건을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깎아준 세금을 이자까지 묻혀서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. 가업에 쓰던 자산을 5년 안에 40% 이상 팔면 안 됩니다. 공장 부지를 일부 팔아서 자금을 돌리는 것도 여기에 걸려요. 또 자녀가 계속 대표로 일하면서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고용 요건입니다. 5년을 통틀어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나 총급여의 평균을 상속 직전에 90% 이상으로 유지해야 돼요. 쉽게 말하면 10명이면 9명이 바닥선인데 경기가 나빠져서 인원을 줄인 게 그대로 추징 사유가 됩니다. 인력 변동이 큰 업종이면 공제를 받는 순간 5년치 인건비를 사실상 약속하는 셈이에요. 사후관리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. 요건마다 걸리는 게 되게 많네요. 보통은 은퇴를 생각할 때쯤 알아보기 시작하실 텐데 실제로는 언제부터 뭘 하셔야 되죠? 가업상속공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지금 얼마로 평가되는지를 계산해 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 시점에 회사가 얼마일지 그리고 예상되는 상속되는 시점에는 얼마가 더 올라갈지를 미리 계산합니다. 두 번째는 가업으로 쓴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장부상 가업용 자산이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보이는 게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이라 주택이라든지 사업용에 쓰지 않는 것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자산이 많으면 세금이 올라갑니다. 마지막은 물려받은 자녀가 사후관리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회사를 설계하는 건데요. 제일 중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숫자를 줄이거나
외주를 줄 수 있다면 외주를 맡기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줄이는 작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. 네, 이런 설계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. 최소 5년에서 10년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.